그동안에 이제 메모리는 사이클 있는 산업이고 단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PER이라는 주가 배수를 못 주고 PBR로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익을 꾸준히 갈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PER, 순이익 주가 배수로 4배에서 5배거든요. 4년, 5년 벌면 그 돈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사실 되게 매력적인 회사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전 사이클이었을 때는 증설 이슈 나오면 주가는 다운 사이클로 맞죠.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증설이 이제 수요에 기반한 증설이냐 아니면은 크게 게임을 해야겠다 하는 증설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은 항상 증설을 좀 더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환경이 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합니다.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글로벌테크 총괄 헤드 이세철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네네. 그 전에 유럽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유럽 뭐 당연히 네네. 일 때문에 다녀오신 거겠지만 특별히 어딜 다녀오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네. 네,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신 출장이었습니까? 뭐 저희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마케팅 미팅을 하고요. 투자자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좀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뭐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 저희 그 출장을 다녀왔고요. 네. 뭐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뭐 덴마크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 봤더니 네. 그쪽에 가장 큰 현안, 그러니까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혹은 투자 측면에서 가장 큰 현안은 뭐던가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좀 흐름이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로는 이제 지금 중동 전쟁도 이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테크 쪽 담당자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AI 사이클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좀 궁금해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의 반도체 AI 사이클이나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네네. 약간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개화를 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네. 유럽 상황은 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메모리 업체, 당연히 선두 업체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예. 어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 유럽권에서는 또 어디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뭐 일단 큰 흐름에서는 사실 모두 다 관심사는 초관심사는 사실 AI 쪽 방향성하고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유럽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반도체적으로 한국이 좀 세고 파운드리는 이제 대만 쪽에 좀 높은 편이지만 사실 뭐 기술의 또 근간이 출발된 곳은 또 유럽에서도 출발을 많이 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도 발전됐고 또 거기에 또 뭐 ASML 같은 또 EUV 장비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그런 장비 회사들 이제 앞으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뭐 본딩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도 같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더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수의 장비 업체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또 어떤 메모리 반도체 업황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전력 반도체랄지 아니면 광통신이랄지 맞습니다. 아니면 장비, 그러니까 전반적인 밸류체인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빅2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지 아니면 그들의 자국 기업들에 더 관심이 높은지 어떻습니까? 제가 유럽에서 산업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분위기를 몰라요. 일단 유럽 쪽 투자자들은 사실 좀 뭐 롱먼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좀 장기 투자자들이 좀 많고요. 왜냐면 이제 그 펀드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 미국보다는 물론 거기도 이제 뭐 헤지 펀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롱머니가 많습니다. 즉 좀 장기 투자로 몇 년씩 들고 가는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면 좀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희 통상적으로 네네. 우리 투자자들 할 때는 상대적으로 유럽 자금은 네. 단기 자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꼭 그렇지만은 않군요. 그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유럽은 이제 연기금도 많고요. 예. 뭐 펜션 펀드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퇴직연금 관련된 그런 펀드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좀 호흡이 좀 상대적으로 좀 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10년간 사고 안 팔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 예, 계속 들고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좀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유는 제가 보기엔 또 이제 테크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한국보다 아니 아시아보다 정보가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호흡을 보고 어떤 사이클을 좀 많이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게 과연 사이클이 얼마나 길지 아니면 짧을지 요게 가장 큰 관심사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셨습니까? 아, 네, 저는 뭐 일단 지금 AI 방향성이고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사이클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올라올 때는 생각보다 사이클이 길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삼성전자 입사했을 때 2001년부터 7년까지 낸드 사이클 한번 세게 왔는데 그때도 새로운 수요가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올 때는 아무래도 공급자들이 빨리 대응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요자 역시 이게 얼마나 수요가 커진지 모르다 보니까 요구 사항들도 일단은 초기엔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측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는 항상 제품이 달라지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HBM 같이 이제 다른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소캠2라든지 이런 게 이제 AI CPU향 이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기존 메모리와 다르다 보면 네. 그 물량이 또 안 나오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클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비슷한 얘기했죠. 뭐 지금 야구로 비교하면 2회 정도 온 것 같고 앞으로 좀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요가 올해는 추론 수요가 많고 내년에는 또 학습 수요가 또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2028년 이후에는 이제 또 퍼스널 AI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사이클 좀 긴 호흡 관점에서 좀 많이 설명 좀 드렸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신 김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꼭 이거를 무자르듯이 뭐 이렇게 네네.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주를 그래서 이제는 사이클 산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산업이나 네. 필요성 자체가 거대해지지 않았냐라고도 네.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걸 굳이 그렇죠. 이제 네. 나눠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예전에 제가 다른 분께도 여쭤보긴 한 건데 이게 전문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공허할 수는 있는데 반도체를 더 이상 PBR로만 보기에는 우리 밸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지 않냐. 네네. 이제 PR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물론 둘 다 전문가 그렇죠. 사이드에서는 보고 네네. 있지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이제 그런 뷰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면 지금 최근에 뭐 외국인들 투자 그 흐름을 보면 연초랑 2월, 3월에 좀 팔았거든요. 예. 많이 좀 팔렸고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요즘 흐름이 이거 사이클이 좀 심상치 않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지만 사이클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산업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과연 사이클이 짧을 거냐 아니면은 길게 갈 거냐. 네. 에 이제 따라서 아무래도 생각에 시장에서 보는 뷰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사이클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제품이 이제 커스터마돼서 이런 변동성을 줄이고 이익도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평가법을 이제 PBR 북밸류에서 PER 이제 이익에 증거한 이제 멀티플로 네.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중간 단계에 약간 그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워낙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은 성장주처럼 움직이고 네네. 네, 덩치나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해온 역할은 또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네네.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땐 둘 다 둘 다 맞죠. 둘 다 아마 제가 보기엔 성장과 가치를 네. 같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영업이익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사실 뭐 네. 요즘 그래서 영업이익 때문에 뭐
좀 말이 많은데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0조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저희가 보는 뷰가 340조거든요. 한 분기에만 지금 57조가 분기 57조가 나오니까. 버렸으니 뭐.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네. 이거로 보면 성장주죠. 사실 네.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걸 보면 성장주고 네. 반면에 또 이제 배당을 또 많이 주잖아요. 또 네. 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면 또 이 두 가지가 그렇죠. 같이 있는 종목이죠. 사실 네. 되게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회사죠, 사실. 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야 주가가 계속 올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것을 분석하고 리포트를 내는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더 좀 네네. 고민이 많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듭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해피한 상황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결국에는 실적 그 앞단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 그러면 그 앞단에는 결국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 제약, 수요 급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났던 주요 원인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시작해서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만 해도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사실 메모리는 항상 이 뷰들이 갈리는 네.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작년 아마 7월, 8월이었나요? 그 당시가 아마 그 올해 공급 과잉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증산을 하고 본격화되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질 거라는 우려들이 사실 올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올 때 메모리 탑재량이 안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 물량 모멘텀이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작년 이제 가을부터 사실 이제 수요가 본격화돼서 올라왔는데 아마 그때도 아마 저기 사회자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출원 수요가 확 올라왔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고 그 출원 수요가 늘면서 이제 D램과 낸드가 올라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그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KB 캐시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측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 AI를 돌리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KB 캐시가 쏟아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올라오고 거기에 올라오는 거에 맞춰서 DM이 생산량이 맞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올라온 부분이 이제 수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올라올 때 네. KB 캐시 수요에 맞는 DRAM과 ESSD의 그 공급 수요가 너무 올라와서 공급을 못 따라가는 예.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설명 중에 네. KB 캐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사실 이 사안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4월 초에 재본세 역설로 다 마무리된 이슈이긴 네네. 합니다만은 그래도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캐시를 압축을 하면 네. 효율화를 시킬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던 그 주 당시만 하더라도 맞아요. 메모리 수요가 그러면 주는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한 이틀 급락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재본세 역설까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총수요는 늘더라 이렇게 되던데 그 과정들이나 그 캐시에 대한 압축으로 인한 효율화 네네. 여기에 따른 시장 파이의 급증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그 KB 캐시가 이제 사실 이제 숏텀 메모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AI한테 질문을 하면 네.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로그가 붙거든요. 근데 그게 데이터가 계속 커집니다. 예. 근데 이 커지다 보면은 아마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끊길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은 얘도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되면 그걸 답을 못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더 많은 효율화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올라온다는 거에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메모리가 수요가 줄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딥시크가 좀 있었고요. 네. 그때도 사실 우려가 있었지만 수요가 계속 좀 올라왔고 제가 좀 체크해봐도 지금 서버 디램 수요가 줄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2010년도 중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생기면
이제 D램 수요가 줄 거라고 많이들 우려했었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효율화를 높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PC에 쓰는 메모리 용량을 안 늘려도 되고요.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대신 하니까. 클라우드에서 하면은 효율화가 되니까 네. 쉬워하니까 훨씬 더 덜 쓸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요가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싸지니까 네. 컴퓨팅 비용이 싸지니까 더 많이 쓰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수요가 올라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본스 역설이라고 얘기를 좀 하죠.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아마 좀 이야기가 좀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메모리를 더 많이 그러니까 더 효율화가 쓸 수 있다 그러면 덜 쓰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역설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동안에 하는 것들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도 이제 뭐 세미나하거나 여러 투자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항상 그 MP3 비유 들거든요. 압축 그쵸? 네. 네네. 예전에 테이프나 CD 듣다가 MP3 처음 나왔을 때 음원 시장 다 망한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 뭐 소리바다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맞아요, 이거 맞아요. 누가 이걸 돈 주고 음원을 사겠냐.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그렇죠. 음원 플랫폼이 세계적인 플랫폼들이 막 생기고 맞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 시장 자체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은 해드리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효율화가 되면서 이제 AI가 쓰이는 곳이 더 많아지면 결국에는 총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AI가 초기 국면이어서 네.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국면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용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요가 이제 초기 국면에서 이런 효율화가 나오면 오히려 수요를 더 끌고 이제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 AI의 수요가 이 AI의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네. 여기서 뭐 이런 압축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러겠죠. 그렇다고 더 수요가 올라오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네. 사이클상 이게 AI가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을 낮춰주면서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이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만약에 뒷단에서 나왔다 그러면 가뜩이나 수요가 몸이 좀 적은데 맞아요. 거기다가 압축까지 해버리면 이제 수요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은 업체들이 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많이 쓰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그래서 걱정거리는 크진 않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메모리 가격은 앞으로 네. 어떤 사용자 수에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AI 성능에 연동되는 겁니까? 물론 둘 다이겠지만 둘 다일 것 같은데 네. 이제 AI 성능에 관련된 거는 HBM이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HBM이라고 쓰고 사용자의 수로 늘어나는 거는 추론. 이제 우리가 인퍼런싱이라고 하고 그 추론은 이제 64GB RDIMM 같은 서버 DDR5나 네. ESSD 같은 수요들이 올라오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늘어났을 경우 네네. 그때 이제 AI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추론 쪽에서의 수요가 또 올라오겠죠. 두 수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근데 결국 공통적으로 이 수요를 모두 감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탑2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이 지금의 AI를 좀 뜯어다 보면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컴퓨터는 이제 순차적 연산을 했다면 예. 이제 AI는 이제 병렬 연산도 하고 획일 연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가 많이 쏟아져 오다 보니까 D램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메모리 낸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넓히는 메모리들이 많이 네. 필요한 거죠. 아, 지금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은 갖지 않을 텐데 이거를 주가 측면이랑 좀 결합을 하면 벌써 이제 경고 사인을 내시는 분들도 사실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27년 올해는 뭐 좋은 거 실적 좋은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가 뭐 오케이 하겠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가 피크라면 으로 시작되는 순간 이제 주가 선반영 1년에서 1년 반 전 막 여기까지 끌어다가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최근에 올해 1분기가 피크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는 그 이해는 되는 게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1분기가 가장 세거든요. 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가 지금 가격이 서버들이면 거의 90몇 % 올랐거든요. 1Q에. 근데 하필 또 거의 1분기 100%? 말에 살짝 슬로우해져가지고. 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뭐 스팟 가격이 이제 네, 현물 시장 맞아요. 가격이 또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한 성장주 관점에서는 1분기가 피크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뭐 수요 자체나 이익의 영속성을 보면은 뭐 올해랑 또 내년까지는 최소한 올해 내년은 되게 견조하게 갈 것 같고요. 28년은 이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27년까지는 모두의 컨센이 모아지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혹은 28년 정도까지는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역시 4월 초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예전에는 공급 계약을 하면 1, 2년 단위로 많이 했었는데 주로 1년 단위로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3년에서 5년 단위 그렇죠.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어떤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LT라고 하잖아요. 롱텀 예. 어그리먼트로 해서 이제 장기 계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피크가 아니냐 또 이제 그래서 팔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좀 있고요. 근데 좋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바로 반대로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상단이 막혀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성장주 관점으로 보면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팔고 싶은 니즈들이 네. 생긴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밸류로 보면은 점점 싸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쩌게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사이클의 흐름을 보면. 예. 그리고 뭐 지금 일단 근데 일단 그래도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영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좀 장기적으로 계속 3년, 5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멀티플이 너무 싼 거죠.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업체들,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PER, 즉 네. 순이익 주가 배수로 4배에서 5배거든요. 네. 4년, 5년 벌면 그 돈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 회사의 가치가 있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5년이면 4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샀는데 5년간 월세 받으면 내가 산 금액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싼 거예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그런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당장 사야죠. 당장 사야겠죠. 요즘 물론 부동산 규제가 많지만, 네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이익이 5년씩 3년 5년 경속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북밸류, PBR이라고 하고 이제 그 자산 대비 주가 배수가 예. 죄송합니다. 이익 대비 주가 배수가 PER이죠. PER이 5배, 4배라는 얘기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한 4, 5년 만에 이 회사가의 가치만큼 다 되는 거니까. 네, 네. 예.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사실 되게 매력적인 회사죠. 예. 근데 참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우문일 수는 있는데 네네. PR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너무 싸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PR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YOY로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 공급 계약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네. 어떤 상승 탄력에 대한 상한에 네네. 대한 부담들. 그러면 주가가 YOY가 꺾이는 상태에서 계속 가겠냐 지금처럼 여기에 대한 갸우뚱함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맞아요. 분들에게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메모리는 시크리컬 이제 네. 이렇게 계속 사이클 있는 산업이고 물론 사이클 있는 산업 맞는데 이제 단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PER이라는 그 주가 배수를 못 주고 PBR로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예. 다운턴이 왔을 때 적자가 나고 그게 그동안 했던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을 꾸준히 갈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되면 주가는 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동의가 안 된 거죠. 아직 시장에서 동의가 안 된 거고 그거를 동의하는 분들은 주식을 살 거고요. 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일단 지금 흐름을 좀 본다면 요즘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그렇게 봐야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사이드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 제가 네네. 굳이 반대 입장에서 또 걱정거리 네네네네.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고 하겠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공장 증설 관련해서는 그쵸. 네. 이제 27년 말, 28년 초 마무리가 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은 계속 커 가겠지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증설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 이것도 네네. 학습 효과라는 건데 예전 그 사이클이었을 때는 증설 이슈 나오면 그냥 팔았죠. 주가는 다운 주가는 다운 사이클로 사이클이었거든요. 왔죠.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증설이 이제 수요에 기반한 증설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 수요는 모르겠고 그냥 일단 치킨 게임 하는 경쟁사를 때려잡아야겠다, 네. 치킨 게임을 해야겠다 하는 증설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은 항상 증설을 좀 더 많이 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가 지운제가 많아요. 메모리 산업이 그동안에 예, 왜냐면 그동안에 그만큼 계속 맞습니다.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늘리면 왜 사람들이 우려하냐면 수요가 100이라면 100까지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네. 꼭 120, 150 투자를 하게 돼요. 네. 예,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메모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범용 메모리였기 때문이에요.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이클로 보면 범용 메모리의 특징이 내가 지금 만든 물건을 지금 못 팔더라도 1년, 2년, 3년 후에 팔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두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운턴에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리고 뭐 경쟁사를 좀 제압해야겠지 하고 물건을 많이 찍어냅니다. 네. 그럼 찍어내면 가격이 빠지겠죠. 재고는 엄청 싸. 빠지고 엄청 재고가 쌓이는데 보통 2등, 3등, 4등 업체가 가장 피해를 봐요. 네. 왜냐하면 원가가 가장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적자가 심해지겠죠. 예. 그러다가 다운턴에서 업턴이 되면 그 재고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거꾸로 그걸 많이 팔면서 마켓쉐어를 또 높일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동안 했던 이제 저희는 올드스쿨 플레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옛날에 이렇게 했던 플레이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환경이 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일단 HBM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AI 때문에. 근데 이 HBM은 약간 커스텀화된 거예요. 약간 네. 맞춤형이에요. 네. 즉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이 있고 AMD에 들어가는 HBM이 있는데 AMD 들어가는 HBM이 엔비디아에서 동작이 안 돼요. 고쳐줘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만약에 커머디티처럼 대량 생산을 해서 다운턴에 많이 만들면 엔비디아는 내년 만약에 HBM3 이를 지금 많이 만들었다고 치면요. 내년에 후년에 공급광이 왔다. 근데 그 HBM3를 엔비디아에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는 그때 HBM5가 필요한 거예요. 네. 나 이제 그거 필요 없는데 옛날 건데 새로운 제품을 요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 달라진 산업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바뀔 것 같거든요. 다른 제품에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PC 쪽에서도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실제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 아마 이 사이클을 달리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이나 뭐 미리 만들어가지고 재고 쌓아놓을 그렇죠. 수 없는 에이직 상황이겠네요. 커스터머들은 또 자기가 맞는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TPU에 맞는 네. HBM을 요구하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맞춤해서 제작해서 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다운턴에서 많이 만들고 업턴에서 올라올 때 그걸 팔려고 그러고 하지만 고객은 또 새로운 제품을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걔네 그쪽 TPU도 바뀌거든요. 네. 그럼 옛날 TPU에 들어가는 HBM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엄청 고민이 돼요. 왜냐면 내가 수요에 못 맞춰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거 다 못 파는 제품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손실이 엄청 어마어마하죠. 옛날에는 그냥 만들어서 붕어빵처럼 찍고 네. 나중에 팔면 돼요. 네. 그게 그동안 했던 아주 쉬운 게임이에요. 수요 예측이 필요 없었어요, 사실. 특히 이제 1등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좀 없어지겠죠. 뭐 좀 힘들어지고. 네. 근데 업톤데 올라가면 돈 또 벌고 많이 오고. 그렇죠. 그게 그동안의 게임의 류는 되게 쉬운 게임이었는데 네. 지금은 게임이 복잡해졌어요. 네. 예. 괜히 많이 만들었다가 거기에 안 사가면 이거는 아주 큰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이제 그래서 지금 롱텀 어그리먼트 맺고 너 이거 확실해? 살 거야? 도장 찍어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네. 예, 예. 아.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예, 네.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예. 진짜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그
LTA도 중간에 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아요. 왜냐면 다른 산업에서 이제 롱텀 LTA 맺으면 그게 피크도 아니냐라는 또 우려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멀티플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이유가 시장이 아직 100% 동의하고 있지 않다. 동의하고 있으면 아마 지금 뭐 이 PER로 보통 우리가 평균 PER이 10배거든요. 네. 10배 이상이죠. 한국도 아마 평균 10배 정도 될 텐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10배가 안 되죠. 네. 4배, 5배라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마이크론보다 낫다는 것도 사실 좀 예. 오만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뭐 참고로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 세계 4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연말쯤 되면은 1위 할 수도 1위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총 1위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예, 4위도 아니고. 네. 예. 아 참.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전망을 해도 저처럼 반대 입장에서 걱정하기로 치면 사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네네. 그 사이클과 우리 학습 효과를 보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재고나 치킨 게임, 그러니까 악성 재고나 아니면 치킨 게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사이클도 두터워지고 길어진다면 네. 예전에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보금 엄청 쌓아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사이클 때 또 한 번 일어나고 그죠. 힘들 때는 유보금으로 버티고 그 말인즉슨 주주 환원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도 체질이 좀 변할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지금 사실 되게 근데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무조건 제 의견만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반대 의견도 꼭 들으셔야 되고 사실 투자라는 게 꼭 한쪽 면만 보시면 안 되고 반대 나와 다른 뷰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들어야 이제 본인의 뷰가 생긴 거니까 뭐 저는 되게 좋은 저기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요즘 셋업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지금 사실 요즘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체질 개선을 좀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자사주 수급도 하고 있고요. 예. 옛날에는 그런 걸 이렇게 유보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커피 거버넌스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네. 법제화됐잖아요. 사실 네. 법제화해서 이제 그 자사주도 이제 다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많은 이제 퀘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주주 환원 시켜라라는 것들이 지금 사실 저희 한국에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제도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바뀐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사실 보너스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는 주주한테 가고 일부는 또 직원들한테 가고 있어요. 이게 네. 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삼성전자 출신이고 한 12년 다니다가 이제 이쪽 금융기로 왔는데 내가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보너스를 잘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영업이익의 한 상당 부분은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또 상당 부분은 주주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주주에 환원을 하잖아요. 네. 이게 올해 연말 이제 끝날 텐데 3년 플랜이 있는데 이게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주주들이 갖는 거거든요. 배당이든 뭐 다른 식으로든. 그게 일단 법제화가 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올해 끝나지만 내년에 3년 플랜을 그 이상을 하면 하지 그 이하로 하기는 어려워요. 네. 한번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그 다음은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주주 환원의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죠, 현금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투자도 하지만 주주 환원도 해줘야 되고 50%는 네. 그죠? 프리캐시 플로우에 그 다음에 또 직원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네. 직원들한테도 뭐 하이닉스 같은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10% 주고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좀 기업들의 입장들이나 그런 유동성에 대한 공급들도 다변화되기를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냥 일개 직장인이니까 네네. 상대적인 박탈감은 당연히 있죠. 뉴스 보면 야, 네네. 아파트 한 채를 보너스로 받는구나 소각으로 그런 생각은 들면서도 결국 이 업황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에 대한 유출을 막고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도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들어보니까 공감이 또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네, 하기로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회사들 메모리 회사들이 요즘 투자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육아휴직도 빨리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기 일수로 다들 이제 하니까 아, 뭐 휴직했던 분들 바로 다 복귀하고 아. 다들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노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 동기부여가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조만한 게 없죠, 사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2주 전 방송에서 컨센 40조 나오면 그래도 시장이 네. 만족하고 달래지겠다. 전쟁통이긴 하지만 그렇죠. 막 그런 얘기 했다가 실적 발표 전주에 50조 얘기가 나오더니 네. 뚜껑을 열어봤더니 57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야,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예측을 이제 저희도 프리뷰를 내니까 그래서 저희는 51조를 썼거든요. 네. 그때는 좀 너무 세게 썼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근데 더 이상 나왔어요. 그 이상. 그러니까 실적 발표 한 이틀 전인가? 53조, 4조 한 올라온 게 증권사들 있었군요. 나왔죠.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영업이익이 저희도 예상한 것보다도 저희도 예상한 50조 이상 했지만 너무 그 이상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쪽에서 아무래도 메모리가 일단 지금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게 이제 삼성전자한테 많은 큰 이제 실적의 모멘텀이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HM도 하지만 커머디티 비중도 꽤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과 낸드 쪽에서 많은 그런 수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유는 뭐 추론이죠. 추론 수요가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KB 캐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의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연간 지금 올해 340조 보고 있습니다. 예. 340조. 네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이니까. 그러게요. 네. 한때 삼성전자가 매출이 300조 때가 있었거든요. 3,400조. 아니 그리고 올해 네. 초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쳐서 300조 네네. 이랬었는데. 지금 1분기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1분기의 범용 가격, 메모리 가격이 94% 올랐어요. 네.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거기서 올라오는 그 가격이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고스란히 다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내년도 혹시 지금 내년 제가 숫자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0조 근접일 겁니다. 예. 확실히 그러면 그 증가 폭은 네. 확실히 줄어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증권사들의 전망들 보면 올해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함에 비해서 내년도 증가폭은 확 줄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작년 영업이익이 40조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연간 340조니까 네. 예, 5배쯤 되나요? 예, 네네. 예, 더 되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8배, 대한 9배 되네요. 예. 그거에 대한 주가 탄력성은 또 나중 일이긴 네네. 할 수는 있겠으나 네네. 그거는 한번 고민해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하게 영업이익이 오르니까 주가도 급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8배, 9배 올랐는데 다음에는 뭐 1점 몇 배 오르면 그게 이제 눈에 안 차는 그렇죠. 부분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아마 그렇게 좀 보시는데 이제 거꾸로 멀티플을 보면은 주가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만큼 또. 예, 그게 이제 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또 시간을 두고 차차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하다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파운드리 쪽은 네.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파운드리도 이제 회복은 되는데 아무래도 메모리만큼 빨리 회복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6 26에 이제 엑시노스가 탑재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또 수주를 계속 주고 있고요. 그래서 테일러 쪽 공장 가동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이제 수주들이 앞으로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쪽으로는
그래도 올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기가 괜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 주 이벤트 중에 또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네네. 이제 또 다른 네네. 우리나라 거대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실적 특히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죠. 지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제 저희가 다운 사이클 이렇게 다운 그러니까 약간 좀 안 좋게 좀 네거티브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하면 사실 수요는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약해질 거예요. 예. 저희도 뭐 좀 많이 빠질 거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뭐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PC나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빨리 가능하면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C,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좀 리스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AI CPU 수요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이제 추가적으로 수요가 올라오는 게 AI CPU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HBM 하면은 이제 GPU에 들어가는데 CPU에도 또 DRAM이 들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소캠2라는 네. 건데요. 이 소캠2가 지금 거의 올해 수요가 애플이 연간 사용하는 모바일 DRAM만큼 물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캠2는 모바일 DRAM으로 만들거든요. LPDDR5X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뭐 PC 스마트폰 약세를 상쇄시킬 수 있는 남을 그런 수요가 또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게 좀 그 보면은 또 업사이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수적일 수는 있겠으나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네. 워낙 메모리 공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고가 제품 위주로 팔리고 그러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는 하시던데 여기는 우리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고가 제품 수요가 더 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게 되면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사고 싶어하는 니즈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 소비자들도 예. 예. 그러면 딱 맞네요, 수요가.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단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불가피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그만큼 그 가격을 다 정가해서 소비자한테 정가해서 가격을 올리기가 그럴 수는 쉽지 없으니까. 않겠죠. 예. 예, 몰리긴 올릴 텐데 그걸 다 정가해서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 올랐으니까. 네네.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 올리면 아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기업들의 이야기들과 실적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네. 한두 가지 더 여쭙고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꺾일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사람도 맞아요. 많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좀 좋은 게 지금 사실 변동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주가가 하루에 막 10%도 빠지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사실 네. 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매크로로 좀 충격을 줄 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펀더멘털로 강한 산업이 사실 메모리거든요. 사실 지금 뭐 아무리 뭐 중동 전쟁이 나도 사실 AI는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예, 아무리 뭐 지구는 돈다고 지금 AI를 또 돌려요. 또 이 전쟁에 쓰거든요. 그렇죠. 팔란티오 네, 엔트로픽 쓰거든요. AI를 돌려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좀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매크로의 불안정성 때문에 아니면 또 뭐 트럼프가 또 어떤 코멘트를 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때가 또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저희가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어떤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네, 지금 아직도 초입 구간인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초입 예. 2회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아직, 예. 지난번에 저희 만났을 때도 야구에 빗대어서 맞습니다. 예. 1회 말이었나 2회 초 말씀하셨던 그때도 것 2회 말로 같은데. 말씀드렸습니다. 1년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초입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을 때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시간이 약간 허락돼서 약간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AI 분야 빅테크 네네. 업체들 이제 미국 쪽까지 한번 잠깐 네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얘기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ROI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시장에서는 그쵸. 포인트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돈을 쓰면서 수익보다는 투자만 바라보면서 갈 수는 또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네. 이 리스크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있겠죠. 뭐 일단 많은 AI 업체들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근데 그 말은 두 가지겠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아마 그게 어디서 지금 힌트가 나오냐면 요즘 금융계에서 많이 클로우드 많이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이제 사람을 덜 쓰고 네, 클로우드로 많이 자동화를 시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 비용을 엄청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AI를 다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올해가 원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큰 기업들, 웬만한 큰 기업들은 다 AI를 도입을 해요. 네, 근데 그 금액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자, 그런 AI 에이전트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B2C로 보면 그거 얼마 벌겠냐? 뭐 저희 뭐 3만 원인가요? 그거 벌어가지고 그거 얼마 되겠어라고 저희는 보지만 네. 그건 B2C죠. 네, B2B는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B2B는 비용 혁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10억을 투자하면 50억의 비용 효과가 나와요. 5배씩 이상 나올 거란 말이죠. 전기값만 내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안 할 회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초입군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아직 모든 기업들이 AI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산업에서. 예. 전무님 회사나 그룹도 왠지 그럴 것 같고 저희도 다 AI 도입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맞아요. 있어요. 예, 예. 저희 회사 그 그룹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융권이라고 하면 최첨단의 정보와 기술들을 네.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금융 보안 이슈 때문에 엄청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작년까지만 안 하더라도 했죠. AI 금지했거든요. 금지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아니면 죽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오히려 지원하고 이제는 아마 토큰수 누가 더 많이 쓰냐로 고가를 주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회사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요. 예. 그런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가가 멀티플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왜냐면은 뭐 옛날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뭐 PER로 40배씩 받다가 요즘 20배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왜냐면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런 앱이나 AI 이런 것들 다 AI로 만들기가 너무 쉽거든요, 사실. 네, 네, 맞아요. 네, 그냥 명령만 내리면 만들어져요. 네, 그런 앱들을.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AI로 쉽게 다 코딩을 못해도 저희가 코딩 짤 수 있으니까. 네. 네, 만들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메모리가 너무 싸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거기에 AI가 그런 걸 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너무 인색하게 지금 메모리 업체들을 멀티를 낮게 해주고 있고 아직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20배씩 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카니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지금으로서는 뭐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래나 저래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나 네. 수혜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 마치겠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와서 AI나 HBM 혹은 인공지능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딱 투자 자본 시장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돼. 여기가 더 멀티플도 더 많이 줘. 네네. 하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심이 확 생기면서 좀 맞아요. 쑥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니까 네. 이쪽으로 조금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하드웨어 쪽은 이제 AI랑 AI 인프라에 관련돼서 같이 올라가는 회사를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런 산업을 봐야 되고 네. 소프트웨어에서는 AI한테 이 먹히는 산업, 막 먹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네. 저희는 양쪽 다 그런 AI와 관련된 AI를 주도하는 회사들 아니면 거기에 인프라가 되는 회사들을 이 되게 모멘텀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게라기보다는 다만 이제 AI를 어쨌건 이렇건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가 확실히 모멘텀이 지금 있다. 왜냐면 AI가 지금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면에 소프트웨어 중에 일부는 베네핏을 받겠지만 대부분 다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살아남은 회사는 더 많은 이제 주가의 흐름이 있을 거고 대부분은 거기서 잠식당하는 회사들은 이제 적응 못하면 아무래도 회사가 모멘텀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빅테크 그러니까 M7 업체들이 생각보다 그 최근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었던 네. 이유도 그러면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엑셀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입사를 하려고 하면 파워포인트 배우고 엑셀 배우고 대학교 때 하고 오시잖아요. 네네.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앞으로 대학생들은 아니면 이제 저희 중고등학생들은 엑셀 파워포인트를 다 몰라도 돼요. 만들어 주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회사들 즉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좋게 만들었던 UI가 잘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타격을 받겠죠. 네. 예.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명령만 내리면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전혀 막 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어떤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무님을 되게 오랜만에 가끔씩 예, 보지만 예. 어려운 반도체 얘기를 그래도 웃으면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가끔씩 좀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 써서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이쪽 용어가 좀 다들 압축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신기술도 너무 자주 예, 뭐 오늘도 KB캐시 막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뭐야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그래도 재밌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또 전무님과 함께 또 반도체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이세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